화가를 인터넷에다가 이제 사전에다가 이렇게 쳐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 이제 설명을 써놨는데 설명을 읽다 보니까 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살기는 타 직업에 비해 매우 불안정하다. 때문에 주변인의 만류, 특히 부모의 만류가 클 수 있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현업 종사자들은 주변의 만류를 그저 정신력과 공간 지능과 창의력으로 극복하고 살아남은 엄청난 사람들인 것이다. 예술가에게 괴짜 이미지가 붙은 건 괜한 이유가 아닌 것이다. 참, 할 말이 없죠? 대표적인 이유로 살아남기 힘든 게 17세기 당시 스페인에서는 화가가 천한 직업으로 취급되었으며 디에고 벨라스케스도 이와 관련해 손가락질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소리를 듣는 다른 직업으로는 환경미화원, 사육사 등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출을 못 받는다고요. 화가는. 이 우리나라에서도 화가를 예전에는 환쟁이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해가지고 많이 썼어요. 도화원이 조선시대에 있어가지고 그때 뭐 김홍도, 신윤복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뭐 사대부의 어떤 권력자가 맘먹고 도화원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으려면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뭐 평면 회화를 그리는 예술가를 칭하는데 실제로 화가 자신들이 자기를 화가예요, 예술가예요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보통은 작가 뭐 이렇게 쓰는데 뭐 스스로를 칭할 때는 뭐 작가 이 말도 굉장히 좀 어색한 편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가라고 해요. 뭐 그게 뭐 스스럼 없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굳이 뭐 그거를 딴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지요. 근데 요즘 이제 평면 회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술계에서 입지가 흔들리는 거는 사실이에요. 현대 미술이 미디어 아트, 뭐 해프닝, 설치 미술, 뭐 이런 것들이 뭐 관에서 주도하는, 특히 미술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어떤 미술은 어떤 세인들이, 사람들이, 대중들이 보고 눈여깃거리가 생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미술은 굉장히 정적이고 벽을 필요로 하지만은 평면 회화는 이런 미디어 아트나 해프닝, 설치 미술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좋은 비엔날레, 뭐 베니스 비엔날레에 가도 제일 많은 거는 설치고 그 다음에 영상, 퍼포먼스, 회화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회화는 사실 갤러리나 컬렉터님들, 그러니까 부자들, 부호들의 입김이 더 크고 뭐 몇 억씩 팔리는 작가가 있긴 있지만은 작품성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뭐 이 컬렉터나 화랑들의 입맛에 맞춘 작품인 경우가 대다수 있죠. 이런 경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 미술 시장에서 거래돼 가지고 유명한 작가가 됐다. 그래갖고 제가 유명한 작가들이 이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와 가지고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고 참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은 일단 우리 태어나서 우리 헌법에 써 있잖아요. 인권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 하지만은 그런 거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또 없어요. 왜냐하면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뭐 미술평론가라든가 사학자들도 뭐 대학에서 가르치긴 가르치고 하지만은 일단 그 자리가 많지는 않아 가지고 뭐 사설 문화재단이라든가 아니면 화랑에 기대해 가지고 그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하고 또 작가들을 뭐 평을 써준다거나 어떤 연결을 시켜준다거나 뭐 이런 것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조차도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부호들이나 큰 갤러리에 의존해서 그 어떤 먹고 살기 때문에 그들의 입김에 맞추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단색화나 아니면 해외 미술이 강세잖아요. 그런 미술품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미술 시장을 유도하고 또 대부분의 팔리는 그림들은 다 그런 거죠. 뭐 간혹 가다가 우리나라에 뭐 반짝거리는 어떤 톱스타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뭐 우리 손에 꼽을 정도죠. 10명도 안 되죠, 그런 경우는. 근데 나머지 화가들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그 미술계에서는 이 평면회화가 굉장히 흔들리는 입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뭐 사실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들을, 그러니까 어떤 그 문화의 권력자들, 어떤 그 카르텔에 속해가지고 어떠한 뭐를 형성해가지고 이 세상에 뭔가를 자꾸 유도하고 가리키려 하고 또 자기 식대로 어떤 그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이런 거에서 벗어나려면은 그 작가의 철학에 맞는 그림을 그린다? 뭐 그것도 멘탈이 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어떤 미술사적, 여태까지 드러난 어떤 보편적인 미술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위상이 많이 격화되는 거는 계속 각오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그 가끔씩 말씀드리는 철학자들의 얘기가 있어요. 이부 미시오, 특히 이제 뭐 대장간 철학을 만드신 유명한 철학자시죠. 그분의 얘기로는 뭐 미술은 그러니까 어떤 예술가 순수한 가장 오리지널리티한 그거는 죽었다 이미. 그러나 21세기 이후에 현재까지 이르는 수천 년을 이어온 이 분야이기 때문에 당장 이 세기에 사라질 기미는 아예 없는 거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 때문에 계속 살아남기는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말들은 우리 조선시대의 통치 철학인 성리학 그런 데서도 그 철학자들이 말을 해요. 그 원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 순수라는 거는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개개인의 개체의 마음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마음이 최고다 이런 것보다는 그 순수라는 거는 결국은 스승이잖아요. 마음은 결국은 제자예요. 그래서 이 성심사제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이 좀 약간 좀 제가 좀 딴 쪽으로 흐르기 전에 이제 제자리를 찾아갈게요. 이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화가는 먹고 살기가 진짜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은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순수를 인정하고 또 인권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는 서로 뭉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흔히 자연을 벗삼아서 산속에 묻혀서 살겠다? 나는 자연인으로 살겠다? 저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똑같은 조건으로 맞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가 버린 모든 오물이나 모든 쓰레기는 결국은
강을 타고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거고, 바다에 간 그런 모든 그런 나쁜 것과 이로운 것이 합쳐져 가지고 다시 구름을 만들고 비를 뿌리잖아요. 근데 자연은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산속에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조건으로 비를 맞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네가 대단하다, 내가 못났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 논리가 아니라 서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뭐 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가령 미술계에서도 엄청난 부를 누리고 또 엄청난 그 조건을 가진 컬렉터님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면요, 그 순수를 지향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삶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러한 이야기도 사실은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스스로 겪은 것과 또 앞으로의 살아갈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보는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의 멘탈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이게 딱 그 가슴에 탁 이렇게 오지는 않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어린 사람들은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하지만 살아갈 날이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그 순간을 위해서 어떤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미술은 사실 장르가 뭐 잘 그린다 못 그린다 뭐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하다 보면은 그냥 휩쓸기가 쉬운 게 어떤 그런 이 소재로 나타나는 형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 순간을 잘 보내려면 어떤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즐기고 어떤 식으로 행복한 요소를 찾아낼 것인가는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요. 오늘은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뭐 이렇게 길게 하면은 또 재미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하는 거로 하고, 여기까지 제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